최동석, 유정식의 경영톡. 저희가 2주 만에 찾아뵙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는 저희 공개방송 실황이 나갔고요. 오늘은 원래대로 스튜디오 안에서 우리 유정식 대표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유정식입니다. 네, 지난 한 주 어떻게 본의 아니게 휴가셨어요? 방송 한 주 쉬시니까 어떠셨습니까? 아주 좋던데요. 요즘에 제가 바빠가지고요. 네. 예, 하루쯤 좀 쉬었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마침 쉬게 돼서 좋았습니다. 예, 뭐 계속 쉬고 싶으신 건 아니죠? 아, 그건 아니고요. 예, 그러시면 큰일 납니다. 네. 예. 지금 최동석 이사님께서 자리를 비우셨어요. 네. 예. 오늘 무슨 채용 시험이 있다고 하셔가지고요. 거기 진행하고 계시는데 아마 이제 빨리 오시면 중간에 한번 들어오실 것 같아요. 근데 예. 뭐 굳이 안 오셔도. 우리끼리 한번 잘해볼까요? 예, 오늘은 우리 둘이서 한번 잘해보죠. 네. 예. 자, 오늘 어떤 이야기 가지고 나오셨나요? 오늘은 이제 그 늑장 부리는 버릇을 고치는 그런 이야기를 좀 해볼 겁니다. 사실은 이제 이 작심삼일 새해에 어울리는 주제인데 미리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늑장 부리는 스타일 아니실 것 같아요. 유 대표께서는. 저도 가끔 합니다. 가끔 하기심이 있으면 계속 미뤄뒀다가 나중에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경우도 있죠. 아, 네. 저희는 늘 하는 건데 가끔 하시는 거군요. 예. 알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광고부터 듣고 와서 본격적으로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옆집 아줌마의 권유로 반강제 가입한 보험. 보장되는 건 대체 뭐지? 게다가 보험 아줌마는 연락조차 되질 않는다. 나이, 성별, 직업, 병력에 따라 보험사, 보험료도 천차만별. 의료, 암, 운전자 보험 등 모든 생활 필수 보험을 가장 저렴하게 비교 분석 설계해드립니다. 무료 전화 080-888-8111로 전화주세요. 상담 후 보험 신청을 하시면 첫해 보험료 50%를 다시 돌려드리며 ins888.kr로 접속해 상담 신청만 하셔도 추첨을 통해 백화점 상품권을 드립니다. 첫 달 보험료 50% 할인 이벤트는 손해보험 제외 3만 원 한도 내에 지급해드립니다. 아직도 1등급의 고지방 마블링을 찾으십니까? 이제 건강한 한우를 지향하는 저지방 유기농 한우를 만나보시죠. 국내 최초 유기농 한우 전문 쇼핑몰 네이처 오다. 신규 회원 가입 시 사용 가능한 적립금 3,000원과 구매 금액의 3%를 적립해드리며 무료로 배송해드립니다. 네이처 오다. 검색창에 네이처 오다를 검색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앨범을 발표한 가수 현우입니다. 정의롭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국민TV, TV 개국을 위해 재능 기부를 하려고 합니다. 재능 기부 방법은 저의 앨범을 통한 다음과 네이버 등 포탈 또는 음악을 다운받을 수 있는 음악 전문 사이트에 온라인 다운로드 관련 모든 수익을 전액 기부하려고 합니다. 작고 미비할지 모르나 국민TV, TV 개국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한다 죽을 만큼 뱃살들이 출렁인다 젖살들은 흘러내려 남자들아 명심해라 배 나오면 끝이다 바디뷰 입자 바디뷰 입자 배 나온 아저씨도 바디뷰 입자 바디뷰 입자 젖혀진 총각들도 잠시만요. 우리 오빠 바디뷰 입고 가실게요. 싱글벙글 웃는 여친 오빠 짱. 자신감도 수직 상승 남성 전용 보정 속옷 입어보자 바디뷰 살아있는 입는 순간 몸짱이 되는 남자 보정 속옷 바디뷰. 포털 검색창에 바디뷰를 검색해보세요. 구매하실 때 배송 메시지에 국민TV라고 적어주시면 고가의 사은품을 드립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국민TV 라디오 유정식 문희정의 경영토크에 오셨습니다. 오늘만 이렇게 해보려고요. 저도 예. 이거 너무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요? 네. 예. 최 회사님이 지금 오셔서 상당히 기분이 좋으신 모양이에요.
예. 어머, 예. 제 얼굴 표정을 그렇게 말로 하시면 어떡해요. 다음은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예. 예, 요즘 저희가 항상 대립각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아, 그런가요? 예. 네. 뭐 없으니까 속편하네요. 아마 중간에 들어오셔가지고 이제 또. 예, 그러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친한 척 해야겠죠. 네, 그렇죠. 예. 오늘 말씀드릴 주제가 늑장 부리는 버릇인데, 이 얘기하기 전에 지금 첫 방송이죠. 휴가 복귀 후. 네, 그렇습니다. 예, 잘 다녀오셨어요? 예, 잘 쉬었습니다. 아니, 네. 저는 사실, 네. 제가 2004번이거든요. 그러니까 2000년도 1월 1일자 입사를 했는데, 예. 14년 동안 일을 하면서 네. 휴가를 처음으로 받았어요. 그러니까 처음 쉬었어요. 그게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네. 제가 방송을 하고 있는 와중에 제 네. 방송을 다른 누군가한테 맡기고 휴가를 떠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예. 예.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네요. 역사적으로. 좀 불안했던 것 같아요. 그래요? 예, 방송 계통은 저희가 네. 막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해요. 네. 자리 함부로 비우면 큰일 난다. 네. 내가 최고인 줄 알았다가 네. 그 자리에 잠깐 들어온 사람이 그 자리를 영영 꿰차는 수가 있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예. 사실 약간 불안감도 있고 예. 그다음에 그게 저만 그런 거 아닐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쉬는 거에 대한 공포감이 약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쉬고 내가 오래 쉬면 내 책상이 없어지면 어떡하지?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죠. 저도 그런 직장인이었던 거죠. 예. 반면에 또 이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회사 나가면 회사가 잘 돌아가나 보자. 이랬다가 금세 아무런 일이 없는. 회사는 너무 잘 돌아가죠. 예, 그렇죠. 본인이어서 잘 돌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네. 처음에는 좀 불안했는데요. 네. 그래도 제가 오늘 그 휴식의 소중함을 처음 알았기 때문에 이제는 눈이 노래질 때까지 일 안 하려고요. 그럼 뭐 하셨어요? 휴가 동안에? 정말 놀았어요. 먹고 자고. 예. 그냥 집에서? 예, TV 보고. 누구 안 만나고요? 예, 안 만나고. 살이 많이 찌셨겠는데요? 살이 많이 쪘는데 네. 이거 얘기할까 말까. 네. 저 사실은 다시 이제 복귀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네. 토요일부터 하기 시작하니까 급체를 했어요. 오. 그래서 살이 한 2kg가 쪘다가 다시 빠졌어요. 회사에 오기 싫었나 봐요. 네. 몸이 예. 제 마음은 안 그런데 몸이 몸이 거부를 했나 보네요. 그러더라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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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말씀드릴 주제가 늑장 부리는 버릇인데요. 이 고치는 방법을 말씀을 드릴 텐데, 사실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새해가 되면 어울리는 주제입니다. 네. 근데 왜 말씀드리냐면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 경영 토크가 혹시 이 개편에 빠지게 되면 이런 이야기를 못하게 될 수 있잖아요. 아니, 혹시 네. 어디서 빠진다는 그런 비보를 들으셨나요? 아니요, 혹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사람 일이라는 건. 제가 예. 알기로는. 네. 쉬고 싶으셔도 계속 하셔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가요? 예. 예. 그래서 미리 한번 하고 싶은 이야기였기 때문에 미리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예. 늑장 부려서 상당히 이제 일을 못하는 경우 상당히 많죠. 이 마감일이 코앞에 닥쳐야만 일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마감일이 닥쳐야지 그때부터 일할 마음이 생긴다. 이런 사람들도 많아요. 그렇죠? 네. 네. 그전까지는 놀다가, 그렇죠? 죄송합니다. 그래서 마감일을 이렇게 마감일이 또 있어야지 또 일을 한다라는 사람도 있어요. 특히 기자분들이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자분들은 이 마감일이 있어야만 기사가 써진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데드라인이 기사를 만들어낸다라고 표현을 하죠. 예. 예. 제가 보니까 이 마감일에 닥쳐야 일을 하는 분들을 보니까 일의 질을 보니까 별로 이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네. 어떻습니까? 솔직히 고백하자면 그렇죠. 예. 왜 대학교 다닐 때 네. 레포트 제출 시한이 정해져 있잖아요. 예. 그렇죠. 충분히 줘도 닥쳐서 하게 되거든요. 네. 예. 그러면서 늘 같은 후회를 하죠. 예. 미리 할 걸. 그렇죠. 항상 그러는데 항상 또 이제 똑같은 일이 반복되죠. 네. 회사에 와서도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네. 예. 이 상당히 늑장 부리는 버릇이 굉장히 많이 유비쿼터스하게 많이 퍼져 있는데 이런 주제를 말씀드린 이유는 사실 이게 좀 자기개발스러운 주제입니다. 우리가 이제 자기개발을 굉장히 좀 이렇게 비꼬는 그런 주제를 말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 하지만 요거는 이제 이 자기 개발이라기보다는 자기를 하나의 어떤 기업으로 보고 이 자기 경영의 차원에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왜 늑장을 부리는지 그리고 늑장 부리는 버릇을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제 경험을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경영 토크 함께 하시면은 이 늑장 부리는 버릇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 확실히 고칠 수 있는 건가요? 예, 확실히 고칠 수 있겠죠. 본인이 노력하면. 예, 일단 예. 저부터 귀를 쫓고 세우겠습니다. 네. 이 상당히 이 늑장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비용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에서 조사된 내용인데, 아메리카 온라인하고 이 셀러리닷컴이라는 데서 연구를 했어요. 근데 10,000명 정도의 업무 습관을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루에 8시간 근무잖아요. 네. 그 중에 한 2시간 정도는 늑장을 부린다고 해요. 바로바로 일을 안 하고 미룬다는 거죠. 네. 자리에 앉아서도 바로 집중하지 못하고 네. 그렇게 소요하고 네. 소모하는 시간이 2시간 정도 된다는 네. 얘기인가요? 그렇죠. 예. 사실 2시간 정도면 별거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이제 전체적으로 국가 전체적으로 따져보면 굉장히 이 비용이 엄청납니다. 사실은. 우리가 담배 피우고 커피 마시고 잡담하고 인터넷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한 2시간 정도를 그냥 흘려보낸다라고 한다면 한번 계산해 볼게요, 한번. 우리나라 직장인들이 한 1,000만 명 정도 되고, 시급이 한 10,000원 정도, 아주 작게 잡았습니다. 1년에 근무일을 250일 정도로 해보면요, 약 50조 원의 돈이 이 늑장 부리는데 이제 사용되고 있는 거죠. 그냥 벌어지고 있는 돈이 50조 원이 되는 겁니다. 아유, 너무 비인간적이에요. 이렇게 계산을 하시다니,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제가 이렇게 좀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그 정도로 이제 늑장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가볍게 생각할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제 아시겠지만 가장 요즘에 이 직장인들의 일을 안 하는 이 늑장을 부리는 이유가 바로 인터넷 때문이죠. 네, 누구나 다 자기 자리에 네, 컴퓨터를 가지고 있고요. 네. 개인용 PC가 있고 그다음에 거기 당연히 포털 사이트 먼저 켜게 되고. 그렇죠. 예. 아침에 와서 이제 바로 업무를 시작하는 사람 별로 없을 겁니다. 일단 한번 인터넷에 뭐가 떴나 한번 쭉 스캔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하게 되죠. 이렇게 이제 인터넷 서핑 때문에 굉장히 많은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데 게임 웹사이트 있잖아요. 네. 이걸 언제 가장 많이 할 것 같습니까? 게임 웹사이트는 접속 퇴근 네. 후에 밤에 가장 많이 하지 않을까요? 네. 실제로 조사해 보면 이 사람들이 퇴근하는 시간이 된 후에는 트래픽이라고 그러죠. 네. 그 트래픽이 많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즉 근무 시간 내에 트래픽이 굉장히 왕성하다는 거죠. 근무 시간 내에 네. 게임 웹사이트에 접속을 한다고요? 예. 대부분 이제 근무 시간에 게임을 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증거죠. 네. 굉장히 여유 있는 직종에 계신 분들이 많으신가 봐요. 그러게 말입니다. 또 요즘에 이제 페이스북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페이스북 중독이라는 말도 또 있는데. 일단 페이스북을 네. 켜놓죠. 예, 페이지를. 켜놓고 이제 알림이 뜨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알림이 뜨면 바로 들어가서 확인도 하고. 그렇죠. 이렇게 되기 때문에 또 일을 그냥 늦춰서 할 수밖에 없는 아주 좋은 환경이죠. 그러네요. 네. 네. 또 이제 제가 요즘에 이제 교육을 하다 보면 제가 좀 강의를 많이 하고 있는데 가장 또 교육에 방해되는 게 스마트폰이에요. 스마트폰이요? 예,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별로 그런 문제가 없었는데 이 교육의 앞에 있는 강사의 말을 집중해야 되는데 스마트폰을 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 보면서 이제 말로는 업무를 한다고 그래요. 누가 자기한테 메일을 보냈는지 확인하고 한다는데 사실 이게 넘겨다 보면요. 뭐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뭘 하고 있나요? 애니팡 하고 있더라고요. 예. 카카오톡 게임 있지 않습니까? 그걸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라고 그러면 이제 굉장히 기분 나빠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이 많아가지고 교육 진행이 어려울 지경입니다. 이렇게 이제 늑장의 여러 가지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그렇게 인터넷 때문인데 우리가 아까 약간 50조 원이라는 돈이라는 약간 좀 비인간적으로 설명을 드렸지만 이걸 또 그냥 흘려보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늑장 부리는 분들 있잖아요. 이분들의 어떤 생활 습성을 보면 대출이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다음에 저축이 적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노후 준비도 늑장을 부리기 때문에 게을리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네. 예.
어느 한 분야에서 이렇게 늑장을 부리고 다른 분야에서 빠릿빠릿하다는 네. 건 사실 상상이 좀 불가능하잖아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어떤 그 직장에서의 생산성에 대한 비용도 그렇지만 본인의 인생에 있어서도 이 늑장 부리는 버릇은 상당한 많은 비용을 낳는다. 이 점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뽀민 아빠님께서요. 을의 입장에서 갑이 늑장을 부리게 되면 그건 을의 손해로 되더라고요. 제가 을의 입장에서 그런 경우를 가끔 당합니다 하고 써주셨는데 이 네. 늑장이라는 게 단순히 어떤 개인이나 회사 차원의 문제뿐만 아니라 어떤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네. 상대가 있었을 때 그 늑장은 굉장히 상대방에게 신뢰가 되고 무례한 일이 되는 거죠. 그렇죠. 상대방은 언제까지 나오길 기다리는데 그걸 뭐 이렇게 좀 미룬다는 것은 이제 그 사람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요. 그렇죠. 특히 갑하고 을 관계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갑은 늑장을 부릴 권리가 있는 것 같아요. 아. 예. 서로 일하는 관계를 보면 을은 늑장을 부려서는 안 되는 그런 존재로 인식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게 또 갑질이라고 얘기를 하죠. 예, 소위 대표적인 말해서. 거죠. 예. 대표적인 게 그런 겁니다. 이제 제가 이 컨설팅 수주를 많이 하는데 자기네끼리 데드라인을 딱 결정해놔요. 언제까지 뭐가 돼야 된다. 예를 들어서 12월 말까지 뭐 어떤 인사제도라든지 이렇게 마련이 돼야 된다라고 말을 하면서요. 저한테 어떻게 얘기하냐면 일단 이 내부적으로 결제가 다 완료될 때까지 기다려달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그 시간 결제가 끝난 다음에 남아있는 시간을 보면 도저히 그 시간 내에 인사제도를 수립할 수 없는 그런 시간을 저한테 주는 거죠. 그러면서 12월 달까지 맞춰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예. 을은 무조건 갑의 요구에 맞춰야 한다. 네. 예,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기분이 나쁜 경우가 많았는데 요즘엔 제가 약간 좀 목소리가 커져가지고요. 만약 그렇게 요구하면 네.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속 요구하면 아예 그 프로젝트를 포기합니다. 다른 데랑 해라. 예,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럼 그쪽에서는 네. 배가 들 고픈가 봐. 뭐 이런 식으로 반응하실 수도 있겠네요. 예, 저는 실제로 배가 안 고프니까요. 예. 예, 부럽습니다. 예. 뭐 그냥 제 만용이고요, 사실은. 근데 네. 그런 문화가 정착돼야 되는 게 맞는 거죠. 네. 예, 우리가 왜 지금 웃으면서 부럽습니다. 네. 만용입니다라고 표현을 네. 하셨습니다만 네. 갑과 을이라는 표현 자체도 없어야 되죠. 일을 하는 쌍방이 누가 누구에게 오더를 줬던 간에 그렇죠. 서로 예의라는 건 지켜져야 되는 건데 네. 이런 오고 가는 농담 속에서도 우리 사회에 뿌리 깊은 그 가불의 문화가 있구나라는 네.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네요. 예,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늑장을 부리는 여러 가지 이유, 사실 뭐 우리가 굉장히 많은 핑계를 댑니다. 늑장을 부리면서도 핑계를 굉장히 많이 내죠. 뭐 중요하지 않다라든지 그 일이 할 시간이 없었다. 나중에 뭐 때가 되면 하겠다라든지 이런 말을 많이 하는 사람 치고 사실 잘 되는 분 별로 못 봤습니다. 예, 일단 아까 말씀하셨듯이 하나를 보면 여러를 아는 거죠. 네. 특히 이제 그 학교를 다닐 때 그 사람의 어떤 그 늑장 부리는 스타일을 보면 학업 성적하고 굉장히 또 연관이 있다고 해요. 실제로 그런 네. 조사도 있나요? 예, 그다음 미루는 습관이 강할수록 학업 성적이 좋지 않다라는 게 연구 결과로 나와 있습니다. 네. 예. 또 이런 아까 이 학교 다닐 때 과제 얘기하셨죠. 네. 예. 거기에서 이제 그 학생 증후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학생 증후군이요. 예. 이 말이 뭐냐면 교수가 만약에 그 일주일 안에 숙제를 해오라. 그러면 학생들이 다들 아우성을 치겠죠. 뭐. 교수님 안 돼요. 좀 더 늘려주세요. 뭐 이러면서. 예. 마음 좋은 이제 교수님이 15일로 늘려줍니다. 하지만 정작 그때부터 숙제를 하는 게 아니라 13일째 아니면 14일째 가서야 그제서야 부랴부랴 숙제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죠. 예, 그래서 당일날 그 교수님의 잠긴 연구실 밑으로 슉 날리죠. 예. 이게 대표적인 그 늑장 부리는 스타일. 그래서 학생 증후군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예요. 이렇게 어떤 기한을 갖다가 길게 잡아줘도 정작 그 일을 하는 시간은 얼마 안 된다는 거죠. 네. 이 직장에서도 이런 일이 비일비재할 겁니다. 예. 상사가 어떤 일을 시키면 넉넉한 일정을 먼저 확보를 하려고 하죠. 네. 그래서 확보가 돼 있으니까 일정이 확보가 됐으니까 그동안 놀자 이렇게 막판에 가서 하는 경우 많습니다. 또 상사들이 또 야가져 가지고요. 직원들이 그렇게 논다는 걸 알기 때문에 만약에 부하 직원이
열을 주세요라고 얘기하면 안 돼. 5일 안에 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 이게 참 회사라는 곳은 어떤 의미에서는 참 자발적으로 일을 해야 되는 곳인데 회사에 와서도 선생님한테 마치 지도받듯이 상사가 부하를 네. 독촉하고 숙제 내듯이 숙제 검사하듯이 기간을 정해줘야 되고 또 부하 직원들은 그 기간에 또 겨우겨우 맞추고 예, 이런 네. 일이 또 반복되고 있네요. 네. 그런 경우도 있지만 또 약간 좀 다르게 생각하면 일부러 직원들이 전략적으로 일정을 길게 잡아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략적으로요? 예. 왜 그러냐면 이런 거예요. 위에 이 결제 단계가 많지 않습니까? 그 팀장이 나한테 만약 한 달 안에 끝내라 라고 한다면 진짜 그 일을 한 달 안에 끝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네. 왜냐하면 위에 보고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본인이 보고서 검토할 시간을 확보하죠. 아. 그래서 실제로 그 일은 2달 안에 끝내도 되는데 본인이 한 달 안에 먼저 보자는 거죠. 그게 봐야만 윗사람한테 또 올렸을 때 또 검토할 시간이 있고 또 그 윗사람 또 위에 올릴 때 또 검토할 시간이 있고 예. 이렇게 검토할 시간을 갖다가 위에서 감안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부러 일정을 길게 잡아달라고 요구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네. 얘기 듣다 보니까 우리가 초창기 경영 토크에서 품위제도에 대해서 네.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네. 그 불필요한 품위제도 때문에 얼마나 많은 낭비가 이루어지고 있고 비효율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그것과도 또 연관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여기 보니까 마침 뽀민 아빠님께서 이 품위제도 때문에 갑의 결제가 늦어지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맞습니다. 그 말이. 아. 예. 예. 이 이렇게 늑장 부리는 버릇과 품위제도까지 또 연결돼 있을 줄 몰랐네요. 그렇죠. 이게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일부러 늑장이 아닌데 늑장 부리는 것처럼 보이려기도 하고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 굉장히 뭐 약간의 심리 싸움이라고 볼 수 있죠. 네. 자, 우리가 이렇게 늑장을 부리는 이유, 뭐, 그냥 학창 시절의 기억을 떠올려서 지금의 내 개인적인 경험을 떠올려서 뭐, 나중에 할 때 되면 하겠지. 또, 뭐, 시간이 좀 부족한 부분도 있어. 이런 식으로 저희가 네. 핑계를 많이 대잖아요. 네. 근데 조금 더 분석적으로 들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 우리가 이렇게 늑장을 부리면서 사는지에 대해서. 네. 우리가 늑장 부리는 원인을 잘 알아야만 그걸 고칠 수 있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원인을 좀 이렇게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예, 첫 번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굉장히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라든지 과제에 따른 중압감 때문이라든지 혹은 이제 본인이 지나치게 느긋한 성격이라서 그럴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본인의 능력에 대한 기대치가 낮기 때문에 늑장을 부리는 경우도 있어요. 네. 자신의 능력에 대한 낮은 기대치 때문에 늑장을 부린다. 네. 내가 과연 그 일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 때문에 정작 일을 못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더 노력 안 하는 것을 안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누가 이제 왜 안 하고 있냐 그러면 본인이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거꾸로 핑계를 대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일은 내가 하기에 너무 어려운 일이야. 네.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이제 늑장을 부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이게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그 이유에 대해서는 사실 네. 인지를 못하고 있던 부분이에요. 네. 본인의 능력에 대해서 쓸데없이 비관적으로 바라본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런 이유 때문에 본인이 어떤 일을 잘 안 하고 있다, 늑장을 부리고 있다라고 한다면 적절한 낙관주의를 또 가질 필요가 있겠죠. 본인의 능력에 대한 신뢰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제 이 낙관적인 생각이 과하게 되면 곤란하죠. 네. 이 낙관주의가 과하면 이 계획 오류라는 문제가 생깁니다. 이건 이제 낙관 편향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이 계획 오류는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이제 그 시드니에 있는 오페라 하우스죠. 오페라 하우스요. 네, 굉장히 아름다운 건물이죠. 호주에 가게 되면은 꼭 한 번은 들러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곳이지요. 네. 하지만 그 오페라 하우스가 지어진 역사를 살펴보면요. 이게 낙관 편향의 대표적인 예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낙관주의가 과해서 네. 계획 오류라는 문제가 생기는 그 낙관 편향의 어떤 대표적인 예다. 예. 원래 이 건물의 예산이 700만 호주 달러였어요. 네. 그런데
최종적으로 소요된 비용이 자그만치 1억 200만 달러였습니다. 그러니까 초기 예산보다 14배나 넘는 액수였어요. 아, 원래 예산과 소요된 네. 비용이 달라질 수는 있겠죠. 예. 근데 14배는 이거는 처음에 너무 그러면 터무니없이 예산을 너무 적게 잡은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다음에 6년 정도면 다 지을 줄 알았는데 착공하고 나서 16년 만에 완공됐습니다. 예. 굉장히 큰 오류죠. 계획 오류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이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착공에 빨리 들어가야 된다는 압박감이 심해가지고요. 최종 설계도가 나오기 전에 이제 착공한 것이 바로 이 결정적인 원인이었습니다. 아, 꼼꼼하게 예. 최종 설계도가 딱 나온 다음에 그래서 네. 정확한 수치 계산을 한 다음에 네. 예산을 정확하게 잡은 다음에 시작해야 되는 공사를 좀 급박하게 들어가느라고 뭐 네. 이 정도면 되겠지라는 식으로 네. 처음부터 그렇게 시작됐던 공사였군요. 네. 만약에 이제 초기에 낙관적인 어떤 희망을 갖기보다 예상 가능한 문제를 먼저 생각했다면 이게 이렇게 틀리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렇죠? 네네. 네. 와. 또 대표적인 그 계획 오류가 뭐냐면 바로 이 정부나 지자체가 국제 행사, 뭐 스포츠 행사 유치할 때 항상 들먹이는 그 이유가 있죠. 경제적 효과요. 예. 이게 다 뻥입니다. 저 금방 예. 생각났어요. 인천 그 네. 송도 자유구역이라고 네. 얘기를 하나요? 거기 완전 계획 실패한 곳이잖아요. 예. 그 경제 효과를 굉장히 많이 얘기하는데요. 어마어마하게 얘기를 예. 했었죠. 광고를 하고. 과연 그만큼 경제 효과가 나오는지 후에 따져봤는지 그게 참 의문스럽죠. 네.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어떤 그 경제학자가 실제로 이런 스포츠 행사를 유치했을 경우에 과연 효과가 있는지 면밀하게 분석을 해봤어요. 네. 연구 그 논문도 나와 있습니다. 전혀 이 경제 효과가 없다라는 게 공통적인 의견이에요. 스포츠 행사는 네. 유치해봤자 전혀 경제적으로는 효과가 없다. 예. 뭐 경제 외적인 효과는 있을 수 있으나. 네. 그래서 뭐 관광객들이 많이 온다, 뭐 이런 얘기도 하죠. 네. 예. 그것도 뻥입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올 사람들이 더 많이 오거나 아니면 그때 오고 나서 다음 때는 안 오는 거죠.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따지면 그때는 많이 오더라도 장기적으로 본다면 그게 그 수가 거의 변하지 않고 그러는 거죠. 그다음에 고용 효과는 약간 있습니다. 그걸 건설하는 기간 동안만 있는 거죠. 네. 일시적인. 예. 네. 그다음에 이제 그것이 이제 시설이 남고 나면 그 시설을 운영하는 인력들은 누굴까요? 대부분 이제 비정규직으로 채워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관리하는 사람들. 고용의 질도 떨어지는 것이죠. 예. 이런 낙관적인 편향 때문에 이런 계획 오류가 심각하게 발생하는데, 물론 이제 이건 약간 좀 늑장하고는 다른 이야기죠. 이렇게 이 낙관주의가 강해도 문제지만 지나치게 본인의 능력이나 이 계획을 갖다가 비관적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알맞은 균형점을 찾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본인의 능력에 대해서 본인이 불신한다, 자신하지 못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글쎄요. 일단 자신감을 좀 되찾을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제 자신감이 좀 떨어졌을 때요. 예. 사용하는 방법이 어떤 것들이 있냐면은 아주 사소한 거라도 과거의 기억을 좀 떠올려가지고 성공했던 기억들 있죠. 네. 그런 것들을 많이 되살리려고 노력하거나 네. 또는 주변에 저를 잘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네. 혹시 내가 그런 능력을 발휘한 적이 있었는지 또는 네. 내가 어느 정도 능력을 가진 사람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듣고 싶어 해요. 그러면은 이제 주변 사람들이야 좋은 얘기를 해주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그런 얘기를 물어보는 이유를 뻔히 알 테니까. 그래서 좀 그렇게 되면은 약간 좀 자신감을 좀 되찾게 되는 것 같아요. 예, 좋은 방법이죠. 농구 선수들이 슬럼프에 빠지지 않습니까? 네. 그럼 감독들이 뭘 보여준지 아세요? 혹시 뭐 정말 잘하던 네, 맞아요. 그 선수가 가장 잘했었을 때 그 비디오 그걸 계속 보여줍니다. 그걸 보면서 그때 내가 저렇게 잘했구나라는 걸 갖다가 인식하면서 서서히 슬럼프에서 빠져나오도록 하는 게 방법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것과 네. 관련해가지고 네. 왜 사람들이 자존감이 떨어질 때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신감과 자존감은 약간 좀 다른 의미인데
자기 자신의 어떤 소중함을 잃어버렸을 때 사람들이 일탈을 하기 쉽고 네. 어떻게 보면은 해서는 안 되는 행동들을 많이 하잖아요. 네. 자존감이 떨어졌을 때 그 주변에서 저는 제일 많이 해주는 얘기가 너가 얼마나 사랑받던 사람이었는지를 떠올려 보라고 그런 얘기를 네.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렇죠. 예. 예. 그 순간을 떠올리게 되면 이제 본인이 잘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생기게 되고 자존감도 이제 회복이 되는. 그렇죠. 아, 그렇죠. 내가 이렇게 사랑받는 사람이었구나. 네. 아,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이구나. 이런 네. 식으로요. 그렇다고 더해서 그런 과거의 기억을 떠올려 보는 것도 좋고요. 그다음에 앞으로도 약간의 어떤 성공 경험을 할 필요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려면 이 큰 일을 갖다가 다 하려 하지 말고요. 하나씩 잘게 쪼개는 겁니다. 그래서 각각의 이 과업을 갖다가 바로 실행해서 그 결과를 맛보는 아, 그런 그러니까 거죠. 사실은 내가 달성하기 가장 쉬운 목표, 네. 사소한 목표부터 하나씩 이렇게 달성해가면서 네. 스스로 성공 경험을 만든다라는 얘기인 그렇죠. 거죠. 우리가 슬럼프에 빠진 이유는 뭐냐면 본인이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느낌을 못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나아가고 있다는 느낌을 일부러라도 자신한테 줘야 돼요. 그러려면 이제 큰 일을 잘게 쪼개서 하나씩 완성을 해 나가야겠죠. 네. 이래야만 이제 이 늑장 부리는 버릇을 또 고칠 수가 있습니다. 네네. 예. 이렇게 이제 이런 이유 때문에 늑장을 부리는 분들은 이 성공 경험을 반드시 하시기 바라고요. 그러니까 늑장을 네. 부리는 첫 번째 이유로서 자신의 어떤 능력에 대한 낮은 기대치 때문이다라는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해봤는데 네. 그런 걸 고치기 위해서는 자신의 어떤 성공 경험을 작은 거라도 계속해서 떠올려라. 예. 이런 처방을 내려주셨고요. 그리고 또 그러면 늑장을 부리는 다른 이유 어떤 걸 들 수 있을까요? 바로 이제 그거죠. 본인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일이 가치 없는 일이다. 예. 아, 내 생각에 그냥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이다. 네. 따분하고 지긋지긋하고. 예. 혹시 그런 일 있습니까? 혹시? 현재 하고 있는 일 중에 굉장히 따분한 일이 있습니까? 아니요, 방송 일은 그런 일이 없어요. 네. 혹시 개인적으로 네. 가장 따분하고 하기 싫은 일이 뭡니까? 개인적으로 가장 따분하고 하기 싫은 일이요? 네. 청소. 그렇죠. 우리가 청소가 가장 또 아, 여기서 개인 성향 나오나요? 예. 예,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사실. 이렇게 이제 본인이 그 일에 대한 가치를 많이 느끼지 못해서 그냥 제쳐두는. 네, 그런 것도 별로 있습니다. 중요하지 않아요, 생활에. 네. 그렇죠. 이렇게 이런 일이 회사에서 이제 그런 일이 많다면 문제겠죠. 본인의 일이 가치 없고 따분한 일이다라고 생각이 들면 일을 안 하려고 할 겁니다. 예. 그렇겠죠. 아무래도 본인이 맡은 일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고, 네. 또는, 빨리빨리 어떤 급박성? 네. 저희 방송 같은 경우에 네. 제가 그런 일이 없습니다라고 말씀을 네. 드린 이유가 정해진 시간에 방송이 나가야 되잖아요. 미룰 수가 없거든요. 네. 방송 이전에 섭외를 예를 들어서 해야 되고 인터뷰 질문지를 보내고 인터뷰 섭외를 맞춰야 되면은 그거는 단 한순간도 미룰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예. 예. 이렇게 본인이 이제 내가 하는 일이 가치가 낮아서 늑장을 부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요, 일부러라도 그 업무의 난이도를 높여야 됩니다, 스스로. 아. 본인한테 문제가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본인이 그 일을 더 심화해서 하려는 의지가 없고요. 그냥 주어진 일만 하기 때문에 늑장을 부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네. 네. 일부러라도 업무의 난이도 높이고, 만약에 그게 좀 불가능하다 그러면 상사한테 업무의 난이도를 높여달라고 건의하셔야 돼요. 스스로 그걸 건의할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우리 어떤 직장 문화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직장 문화에서는 사실 보편적으로 열심히 일을 하면은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일을 해도 별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그렇게 일해봤자 너만 손해야라는 인식이 팽배해 있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런 상황에서 제 일의 업무 난이도가 좀 낮은 것 같으니까 이 난이도를 좀 올려주십시오. 제가 늑장을 부리지 않도록 이렇게 요구하기는 좀 쉽지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그거는 네. 이제 그런 상황일 때 약간 곤란하겠죠. 네. 뭐 그런 조건이 아니라면, 그러니까 주변에 다른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따져보니까 본인이 하고 있는 일의 업무 난이도가 낮아서
예, 문제가 있다 싶으면 그렇게 건의하셔야겠죠. 예. 근데 사실은 예. 저희가 지금 이 늑장 부리는 버릇을 고쳐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어떤 회사 업무에 대한 얘기도 하고 있지만 단순히 업무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회사에서 그렇게 늑장을 부리는 버릇이 사실은 자신의 개인의 삶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네. 전반적으로 늑장 부리는 버릇 자체를 다 고치려면은 네. 뭐 내 삶만 늑장을 안 부리고 회사 일은 늑장 부리고 이거는 불가능하잖아요. 네. 그렇죠. 네. 태도 자체가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어느 쪽으로든 변화가 와야 된다면은 회사 업무에 있어서도 네. 쉽진 않겠지만 스스로 난이도를 좀 높이는 노력 같은 거는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그렇죠. 하네요. 본인의 어떤 그 인생을 위해서라도 이렇게 좀 해보는 것이 그러니까요. 필요하죠. 예, 본인의 인생을 위해서. 그렇다고 해서 뭐 모든 걸 다 시간에 맞춰서 다 늑장 부리지 말고 해라 이런 말씀은 아니고요. 본인이 어떤 일에 대해서 늑장 부리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여겨지면 그때 이렇게 하시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 본인이 늑장 부리는 게 문제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안 하셔도 됩니다, 사실은. 네. 그러니까 네. 본인 스스로가 이런 면에서 난 너무 늑장을 네. 부려라고 스스로 인식할 정도의 문제다. 그렇죠. 그 본인이 자책하지 말고 그 자책하지 이런 문제를 갖다가 어떻게 해결하느냐 방법이 이런 게 있다는 것이죠. 네. 뭐 사실 뭐 늑장 부리는 게 본인의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여기신 분들은 뭐 이렇게 저희가 지금 얘기를 고민도 안 한다고 하겠죠. 해도 예 남의 얘기인가 이런 네. 거 있으실 거니까. 네. 예. 우리가 그 게임의 그 레벨이 좀 계속 올라가야지 재미가 있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업무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좀 올라가 줘야지만 몰입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본인이. 저는 그런 면에서요. 저희 그 국민 TV 내에서 김용민 PD가 정말 대단한 관리자라고 생각을 해요. 왜죠? 저희가 그 보통 방송사에서는 6개월마다 개편을 하지 않습니까? 네. 저희는 기본적으로 한 3개월 단위로 개편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계속 업무를 업그레이드 시켜줍니다. 그렇죠. 정말 힘들어요. 예. 예. 그래서 이제 내년 1월 달에 이 경영 토크가 과연 살아있을지 그게 걱정입니다, 사실은. 그렇진 않을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또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어떤 일의 가치가 좀 높다라고 인식하려면요. 회피 목표가 아니라 접근 목표를 스스로한테 줘야 됩니다. 회피 목표가 아니라 접근 목표를 줘야 됩니다. 예. 회피 목표는 이런 거예요. 뭐뭐 하면 안 돼. 뭐뭐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뭐뭐를 하기 싫다. 이런 식의 부정적인 단어가 들어가는 목표가 바로 회피 목표예요. 이 반면에 접근 목표는 무엇을 그냥 한다. 무엇 하면 좋겠다라고 긍정적인 말이 들어가 있는 것이 바로 접근 목표죠. 네. 네. 예를 들면요. 우리가 이제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 이런 목표 세우지 않습니까? 군것질하지 말자. 그것만 끊어도 밀가루만 끊어도 예. 예. 야식 먹지 말자. 그것만 안 먹어도 예. 예. 뭐뭐 하지 말자식의 목표를 세웁니다. 예.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 몸에 좋은 음식을 먹자. 이렇게. 그러니까 음식을 먹지 말자라고 예. 생각하는 순간 사실 굉장히 뭐가 먹고 싶은 것들이 많이 떠오르는데 네. 그 떠오르는 것들이요. 대체로 다 몸에 안 좋은 음식들이 많이 떠오르거든요. 네. 예. 근데 그 생각을 아예 바꿔서 몸에 좋은 음식을 먹자. 네. 그렇게 해야만 다이어트 하는 것에 대한 가치를 본인이 인정할 수가 있는 것이죠. 뭐뭐 하지 말자 그러면 다이어트가 굉장히 고통스럽고 나한테 뭔가 해가 되는 그런 가치 낮은 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억지로 참아야 되고 힘들고 도대체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막 네. 이러면서. 예.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늑장 부리지 말자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늑장 부리지 말자라고 하는 것보다 일을 일찍 시작하자.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네. 일을 일찍 시작하자.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좀 올바른 방향이 되겠죠. 네. 네. 이렇게 뭐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는데 우리가 또 하나의 우리가 이런 습관을 갖다가 좀 없애려면요. 이 본인을 갖다 좀 용서를 해야 됩니다. 이 본인의 어떤 그 미루는 습관에 대한 자책감이 있을 거예요. 이 자책감이 계속 들다 보면 오히려 더 미루게 됩니다. 이상하죠? 네. 많은 분들이요. 저희가 왜 자기계발서를 네. 사람들이 많이 읽잖아요. 네. 뭐 저희 프로에서는 읽지 말라 이런 네. 얘기도 했습니다만 그걸 읽는 이유가
그걸 몰라서 읽는 게 아니거든요. 네. 사람들은 다 알지만 실천을 하지 못하는 것일 뿐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그런 책들을 계속 읽으면서 자기가 자극을 받아서 무언가 그렇게 그 사람들과 비슷하게 되어가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읽기 시작하는데 사실은 자기계발서를 많이 읽으면 읽을수록 오히려 반비례적으로 내가 정말 형편없는 사람이구나라는 자괴감에 많이 빠지게 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예. 그런 자책감, 본인 스스로를 벌줘야 된다는 늑장 부리는 본인을 갖다가 벌줘야 된다. 이런 관점으로 접근하면 오히려 늑장을 계속 부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 이 늑장 부린 자신을 그냥 있는 그대로 용서를 하는 거죠. 어차피 우리 인간이고 인간이기 때문에 늑장을 부릴 수밖에 없다라고 본인을 인정하게 되고 용서하게 되면요. 이상하게도 늑장 부리는 버릇이 조금씩 없어진다고 해요. 제가 좀 네. 게으른 편이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막 저 스스로의 게으름에 대해서 자책을 좀 많이 하는 스타일인데, 네. 제 친구가 옆에서 하는 얘기가, 너는 이런 부분은 게으르지만, 이 부분은 또 되게 빠릿빠릿하잖아? 라는 식으로 구분을 해서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그렇다. 하나부터 열까지 다 게으른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너 같은 경우는 어떤 부분은 네가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네. 게으른 거고 네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있어서 너는 굉장히 빠릿빠릿하더라 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줘서 저는 그 자책감을 약간 덜 수 있었어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본인에 대해서 본인을 늑장 부리는 버릇에 대해서 굉장히 자책하고 본인을 비난하고 이렇게 네. 되면요. 더 본인이 늑장 부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술독에 빠져 사람들 있잖아요. 네.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술을 더 많이 마십니다. 그걸 잊어버리려고. 그러니까 본인이 술을 많이 마신다는 예. 걸 아는 사람들일수록 네. 술을 더 많이 마시는 그런 아이러니한 결과가 나온다는 예. 거죠. 그런 부담감을 회피하고자 더 미루게 되는 것인데요. 뭐 이렇게 이제 실제로 마이클 보리라는 사람이 연구를 했습니다. 자기를 용서해야만 미루는 습관이 줄어든다. 이 말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늑장 부리는 자신을 갖다가 그런 문제로 인식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 이제 이 늑장 부리는 사람들의 이 습관을 보니까요. 어떤 일을 마치지 않습니까? 네. 완료를 하면 스스로한테 보상을 안 합니다. 예, 힘든 일을 끝내고도 자기 자신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네. 늑장을 부려서 일을 했고요. 네. 빠릿빠릿하게 하지 못했고요. 네. 일의 성과도 썩 만족스럽지 못하고요. 겨우겨우 그 일을 했기 때문에 와 끝났다 뭐 시원함보다는 약간의 찝찝함? 예. 난 역시 안 되네. 꼭 닥쳐서 일을 하는구나라는. 그러니까 여전히 자기 자책감에서 못 벗어나는 거죠. 예. 그러니 보상은 예. 생각지도 않는 거고요. 예, 그렇죠. 그래서 늑장 부려서 일을 어떻게든 끝냈으면요. 네. 그래도 본인한테 보상을 좀 해주는 그런 습관을 들이면 좋아요. 그걸 인정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세상 모든 사람들은 사실 다 네. 비슷해요. 네. 그러니까 나만 특별히 심하게 게으른 게 아니고요. 네. 대부분의 사람들이 비슷한 건데 그냥 남들이 볼 때 저 사람들은 나와 다르게 왜 이렇게 늑장을 안 부리고 빠릿빠릿하지라는 느낌으로 볼 뿐이거든요. 네. 그렇다면 누군가도 나를 볼 때는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특별히 내가 보통치에서 떨어지는구나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예. 그래서 뭐 일 끝내고 뭐 본인한테 맛있는 걸 본인한테 사준다든지. 고생했어 이러면 스스로 예. 쓰담쓰담 해주고요. 그리고 예. 이제 뭐 본인 뭐 아주 좋은데 여행을 좀 간다든지. 네. 이런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이런 미루는 습관을 없애기 위해서 여러 가지 유용한 방법들도 있을 텐데요. 네. 우리 통일이 독립이다님께서요. 늑장 부리게 하면 군대죠. 나쁜 습관은 군대에서. 군대 다녀오셨죠? 예. 진짜 군대 가면은 빠릿빠릿해집니까? 시키는 일에 대해서는 빨리빨리하죠. 그러니까 바로 시키는 일에 대해서는. 근데 뭔가 이제 먼저 나서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죠. 자발적으로 나서지는 않지만 예. 어쨌든 해야 되는 일에 대해서는 예, 그렇죠. 해야 되는 일에 시키는 일에 대해서 빨리빨리 하는데 네. 본인이 뭔가 나서야만 할 수 있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하려 하지 않죠. 그러면은 이렇게 예. 군대처럼요. 예. 정확한 규칙이 또 엄격함이 어떤 제시가 되는 네. 공간이라든지 그런 조건이 이 미루는 습관을 없애는데 유용한 방법이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 예, 제가 보기에는 그 오히려 이 본인의 통제가 아니라 남의 통제에 의존하게 되니까 그런 남의 통제가 사라지게 되면 뭔가 좀 불안해지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 생각해보니까 다 네. 군대 거쳐오신 분들도 네. 사회 나오니까 다 똑같이 또 늑장을 부리시는 분들로 이렇게 원래 돌아가야 하는 것 네. 같던데.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약간 군대 문화가 안 좋은 이유가 뭐냐면 이 회사에서 여러 가지 제도들이 잘 구비가 안 돼 있다. 굉장히 불안감을 많이 느껴요. 이런 제도들이 만약에 없다 그러면 왜 없는 것이냐?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외부 통제가 어느 정도는 돼 있어야지 우리도 편하지. 네. 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렇죠. 본인이 스스로 이제 자기 자신 통제하지 않고 남의 통제에 의존한다는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외부 통제가 사라지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늑장을 부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본인의 능력에 대한 기대치가 낮아지기 때문에. 네. 그럼 군대는 별로 유용하지 않은 걸로. 예. 자, 그렇다면은 좀 유용한 방법들 몇 가지만 알려주시겠어요? 아까 그 청소하는 게 싫다고 말씀하셨죠. 네. 네. 그렇게 싫을 때는요. 특히 이제 하기 싫은 일을 할 때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청소하고 난 후에 그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모습이 어떨지 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굉장히 깔끔하고 기분 좋죠. 그리고 네. 딱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모델하우스에 온 것 같은 네. 그런 상쾌함. 예. 그런 것들. 그런 시각적인 것, 냄새, 여러 가지 것들을 갖다가 다 상상을 해보는 거죠. 아우, 청소해야겠네요. 네. 션 맥크리어가 실험을 통해 밝힌 건데요. 이렇게 구체적인 이미지를 떠올려 보면요. 이 힘든데 어떡하지? 이런 감정이 대폭 줄어든다고 해요. 네. 그래서 가능하면 자기가 할 일을 구체적으로 떠올려 보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분들은 늑장 부리는 이유가 이 구체적으로 뭘 할지 몰라서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래서 구체적인 이미지를 그려보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네. 또 이제 아주 중요한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제가 다른 곳에서 많이 이야기하는 방법인데요. 바로 조건문을 설정을 해야 됩니다. 조건문. 조건문이요? 네. 이건 뭐냐면 그냥 뭐 내가 다이어트 하겠다 이렇게 막연히 결심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뭐 7kg 빼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내가 감자튀김을 발견하면 어떤 자리에서 그걸 보게 되면 반드시 그 자리를 피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게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단순히 내가 몇 킬로그램을 빼겠다와 내가 네. 살이 찌는 어떤 음식을 발견하면 반드시 그 자리를 난 피하고 말겠어. 네. 그 자리를 어떤 식으로든 내가 떠나겠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이 되면 내가 어떻게 하겠다라고 조건문을 설정하면 도움이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런 목표를 갖다가 늑장 부리지 않고 바로 지킬 수 있다고 하죠. 이 사실 굉장히 효과가 좋은 겁니다. 한번 나중에 해보세요. 네. 네. 피터 골비처라는 사람이 이 학생들한테 이 크리스마스 휴가 동안에 숙제를 줬습니다. 할 일 2개씩을 정하라고 했어요. 네. 그래서 뭐 식구들과 식사하기, 뭐 스포츠 활동하기 이런 과제를 내어줬습니다. 학생들 중 절반한테는요. 언제 어디서 어떤 상황이 되면 아까 말한 그런 과제를 수행하겠다라고 그런 문장을 받아냈어요. 예. 근데 나머지는 이제 그런 걸 받지 않고요. 네, 그냥 뭐 과제 네. 해라 뭐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했더니만 실행률이 2배 이상 올라갔다고 합니다. 네. 어떤 상황이 되면 내가 식구들과 식사하겠다. 어디에 가면 내가 분명히 뭘 하겠다라고 지정을 해 두는 것이죠. 예. 실제로 이제 저도 써먹는 방법인데요. 제가 네. 요즘에 약간 좀 게을러져가지고 이 블로그 활동을 잘 게을리하고 있는데. 네. 제가 그래도 꽤 오랫동안 매일 한 편씩 글을 올렸거든요. 네. 그 이유가 바로 이 조건문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저는 이제 매일 아침 7시에 보통 일어납니다. 일찍 일어나는 습관은 아닌데, 일어나면 바로 책상 앞에 앉습니다. 그래서, 9시가 되면 바로 글을 올린다. 이렇게 정해놨어요. 7시가 되면 책상에 앉아서 글을 쓰고, 9시가 되면 바로 글을 발행한다. 이렇게 했거든요. 이렇게 해서 지금은 뭐 좀 알려진 블로거가 된 거죠. 네.
그래서 뭐 요즘에 이제 제가 책을 쓴 것도 사실 이 블로그에 올렸던 글을 좀 모아서 낸 거거든요. 그 저는요 그렇게 바쁘신데 언제 네. 저렇게 두꺼운 책들을 쓸까 생각을 했는데 네. 이게 한꺼번에 밀어서 막 쓴 게 아니라 네. 이렇게 조건문으로 매일매일 나는 7시가 되면 무조건 블로그에 글을 쓰기 시작해서 9시가 되면 완성본을 올리겠다. 네. 라는 식으로 실천을 하신 거군요. 예. 이렇게 조건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실행 의도라고 하는 말도 있거든요. 네. 예, 그게 바로 조건문을 설정해서 그대로만 하라는 거예요. 이런 조건문을 많이도 필요 없습니다. 본인이 어떤 그 목표를 잡았으면요. 그 목표에 대해서 실행 의도문, 조건문을 갖다가 한 2-3개 정도만 설정해 놓는 거예요. 네. 그래서 2-3개 정도를 무슨 일이 있어도 항상 지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이제 다이어트 감자튀김이 보이면 반드시 그 자리를 피하겠다. 나중에 실제로 살이 빠집니다. 네. 제가 뭐 저번에 말씀드렸나요? 제가 원래는 이제 좀 살이 많이 있었거든요. 네, 깜짝 놀랐어요. 유 대표는 원래 저는 저렇게 날씬한 줄 알았어요. 근데 살을 많이 빼신 거라면서요? 예, 한 12kg 정도를 뺐습니다. 네. 2011년도에. 지금 이제 귀가 쫑긋하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빨리 방법 알려주세요. 그때 제가 이렇게 이 방법을 썼어요. 다른 사람들이 뭘 많이 먹고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이렇게 군것질을 한다든지 회사에서 그런 자리가 있으면 반드시 냄새가 나지 않는 곳으로 피한다. 이걸 제가 항상 실행 의도문으로 삼아서 실천했습니다. 딱 그거 하나 세워놓고 예. 확실하게 지키신 거예요? 예. 남들이 그러니까 때가 아닐 때 먹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네. 먹을 때가 아닌 사람들, 아닌데 먹고 있는 사람들. 네. 그런 모습이 발견되면 바로 피한다 이거였어요. 네. 물론 이제 다른 방법도 병행했지만 그 방법이 저한테 상당히 좀 먹는 것에 대한 유혹을 많이 견딜 수 있었던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살짝 여기서만 공개를 좀 하자면은 몸무게가 매일 아침 저녁으로 몸무게를 달아요. 네. 근데 제가 설정한 몸무게가 있어요. 그 몸무게를 넘어서는 순간이 되면은 예를 들어서 뭐 50kg이다. 그러면 50kg을 넘어서면은 무조건 먹지 않는다. 뭐 이런 식으로. 예. 그래요? 예, 그렇게 규정을 저도 사실은 몰랐는데 제가 그런 조건문을 설정해 놓고 그걸 지키고 있네요. 예, 그렇죠. 예. 그거 아주 효과적입니다. 예. 예. 그럼 지금 혹시 50kg인가요? 아유, 노코멘트입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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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또 굉장히 좋은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5분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5분 법칙. 예. 저도 이제 많이 쓰고 있는 건데, 우리가 보통 하기 싫어서 늑장 부리지 않습니까? 네. 그럴 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 일을 5분만 하고서 미련 없이 그만둔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뭐 글을 쓴다든지 청소라든지 할 때 5분만 하고 무슨 일도 하지 말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저 이거 굉장히 지금 솔깃한 방법인 것 같아요. 예. 본인한테 만약에 이렇게 해보면요. 네. 5분이 지나서도 계속 그걸 하고 있는 본인의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맞아요. 예. 왜냐하면은 일단 5분만 해도 손해될 건 없거든요. 네. 5분 그냥 그것만 좀 지나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참으면 되거든요. 네, 맞아요. 네. 옛날에 그 화학 시간에 활성화 에너지라고 아세요? 활성화 에너지. 네. 예. 그러니까 수소와 산소가 만나서 물이 되려면 에너지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네. 그 문턱을 넘어야만 그렇죠. 예, 이 화학 반응이 일어나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런 에너지를 좀 확보하려면요, 5분만 해보고 이제 그만두는 겁니다. 뭐 아까 제가 이제 책 쓰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책을 쓰고 싶다는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그 하루에 15분만 써보면 되거든요. 네. 15분 쓰면 한 반 페이지 정도 나올 겁니다. 그래서 계속 써보면 아마 1년이 지나면 책 한 권이 꼭 뚝딱 나오게 될 거예요. 저 이 5분 법칙 지금 너무 좋아서 계속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하고 있어요. 네. 이런 이 초기의 진입 장벽을 없애는 게 굉장히 핵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뭐 이렇게 그 리타 에밋의 말이 있는데요. 리타 에밋. 이 사람이 어떤 말을 했냐면요. 일에 대한 두려움은 일 자체를 하는 것보다 더욱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소모한다. 이렇게 맞아요. 했습니다. 예. 문서 작성을 하기 위해서 컴퓨터를 열었는데 네. 바로 문서를 여는 게 아니라 네.
인터넷 서핑을 하는 시간이 더 많잖아요. 예. 거기로 진입하는 게 상당히 힘든데 이제부터는 습관을 예. 일단 문서 열어놓고 5분만 문서에 투자를 한번 해본 다음에 네. 예, 그래도 진행이 안 되면 그때 좀 빠져나오더라도 네. 5분 법칙 이거 되게 좋네요. 그래서 5분씩 만약 5분 동안 해도 하기 싫다 그러면 하지 않는 게 좋아요. 그렇죠. 하지 네. 않고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시 한번 5분을 시도해보는 게 좋습니다. 네. 네. 예,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제, 우리가 늑장 부리는 습관 한꺼번에 고칠 수가 없어요, 사실은. 예. 그래서, 그래서 서서히 고쳐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 점을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오늘 늑장 부리는 버릇 고치기라는 제목으로 우리 유정식 대표와 제가 함께 진행한 경영 토크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저녁 7시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유 대표님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